네,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8일 아침입니다. 어제 코스피, 어저께 제가 좀 피곤해서 그냥 좀 쉬었거든요. 장도 안 좋고, 그런데 뭐, 봐봐야, 뭐, 해봐야 다들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딱히 답도 없고 그래서, 영상을 안 만들었는데 좀 짚고 넘어갈 거는 또 있어서 아침에 좀 켰어요. 어저께 코스피가 좀 많이 떨어졌죠. 예, 2.29%를 하락하면서 이렇게 음봉을 줬는데 이 문제가 제발 문제가 참 이걸 보시게 되면 개인이 2조 1153억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1조 1900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은 9600억을 매도를 했어요. 도대체 이거 왜 걔들 사시는 걸까요? 예. 어저께 보고선 황당하고 이것 때문에도 어저께 힘이 안 나더라고요. 이 하락 시기에 3조를 매수하다니 3조 넘게 매수했잖아요. 이틀 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개인이 1850억 매수를 하고 외국인 기관은 19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네요. 합쳐서 지수는 이렇게 떨어졌죠. 마이너스 2.16%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3일, 4일 동안 쭉 올렸다가 다시 이틀 동안 내렸는데 이제 문제는 글로벌 증시가 되겠죠.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보게 되면 보면은 유럽 증시가 뭐 독일은 1.98%, 영국은 0.40%, 프랑스, 유로스톡스, 네덜란드 뭐 다 떨어졌죠. 포르투갈은 왜 올랐는지 모르겠고요. 러시아 장은 안 열렸고요. 어저께 니케이는 2.94%, 중국도 큰 폭으로 3.43, 3.56 이렇게 하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어저께 미국 지수는 다우존스는 2.37 하락, 나스닥은 3.62 하락 이렇게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빅스 지수 말씀드렸었죠. 빅스 지수가 36까지 올랐습니다. 지수 선물에서 지금 선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미선물은 마이너스 3.99%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은 그리고 다우 선물은 2.55% 하락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무서운 게 환율이죠. 어저께 환율이 그렇게 오르는데 왜들 그렇게 개인들은 매수를 해대는지 참. 원달러 환율이 1232원까지 올랐죠. 어저께 아침, 어저께 장마감 방송이었나? 하여튼 방송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환율이 고점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빅스 지수도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됐고요. WTI를 볼게요. 일봉상 조금 갭상승을 한 다음에 좀 떨어지나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5분봉을 보게 되면 갭상승하고 조정을 주다가 다시 저점을 살리고 있어요. 30분봉으로 볼게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걸 밑으로 깨고 내려왔으면 좀 안정이 되는 걸 기대를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 봐야 뭐 110불 위고요. 그다음에 쭉 30분봉으로 하면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은 계속 너네 어떻게 하면 풀어줄게 아닐게 막 이렇게 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적어도 푸틴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건 확실히 보장된 상태에서 얻으려고 할 텐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나 이쪽은 만만치 않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천연가스를 보게 되면 그래도 천연가스는 조금 조정을 주는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직도 상승 추세는 살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저께 미국 주식을 보게 되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쉐보론 같은 정유화학주 이런 유가 관련주들을 좀 올랐고요. 존슨앤존슨, 암젠 이런 거 좀 올랐고 캐터필러 여기까지만 딱 오르고 나머지는 거의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100을 한번 볼까요? 나스닥 100을 보면 상승 종목은 시리우스 XM 이거 위성 라디오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인포테인먼트도 하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루시드는 전기차고요.
시애틀 제네틱스는 바이오죠. 그다음에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에너지 들어가고요. 뭐 하여튼 그런데 나머지 하락한 애들을 보게 되면 일단 뭐 주요 기술주들 보게 되면 인텔 0.81% 하락, 블리자드 1% 하락,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넷플릭스 3.17%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3.78% 하락, 테슬라 4% 하락, 구글 4.19% 하락, 그다음에 AMD가 5% 하락을 했죠. 그다음에 아마존이 5.62% 하락을 했네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6.91% 하락.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58% 하락. 반도체 오늘 좀 힘들 수 있겠는데요. 뭐가 뭐 쉽겠어요 오늘. 다 힘들죠 뭐. 테슬라가 4% 하락 이렇게 하락을 했네요. 밤새 CNN의 뉴스를 보게 되면 러시아는 우크라 5개 도시의 새로운 휴전 제한, 우크라이나는 아직 동의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죠. 푸틴은 이제 출구 전략을 슬슬 세워야 될 텐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500명의 추가 군인이 폴란드, 루마니아, 독일, 그리스에 배치될 것이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나토 국가죠. 나토 국가에 미군이 투입을 하고요. 이 폴란드에는 미국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군이 폴란드에 F-16을 제공할 테니까 폴란드에 있는 미국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식으로 하라는 기사도 떴었죠. 커비는 순전히 방어적인 군대입니다. 내가 너네들은 치지는 않을게. 대신 여기 선 넘지 마. 근데 이미 푸틴은 선을 많이 넘었죠. 그래서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뭐 이 정도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 영상에서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또 구독자 64명에 조회수 33. 어저께 그래도 요 분들 이분들 중에 단 안 보고 한 반 정도 보셨네. 요 분들은 그래도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 제 지인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이미 좀 들어가서 이런 장애도 어저께도 사실은 수익 본 분들이 좀 많았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도 리스크 관리했고 그 다음에 제 관심 종목들이 있잖아요. 좋았던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는 수익을 좀 보고 계시지 않을까 좀 다행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어저께 얘기했던 플랜트 중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좋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좋았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삼강 에멘티나 태광이나 이런 애들은 자리를 그냥 지켜주는 수준, 삼성중공업도 자리를 지켜주는 수준 정도로 어저께 마무리가 됐고요. 뭐 나머지 종목들은 뭐 저 원자재라든가 곡물 주기 때문에 거의 다 괜찮으셨죠. 이게 뭐 손실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꽤 좋았죠. 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방산주 종 같은 경우에도 좀 꽤 좋았고 그랬어서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니까요. 원자재 가격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원유들은 이제 120불 정도 선 얘가 조금 느리더라고요. 얘 어떻게 된 거야 지금 120불 정도 됐네요. 맞네요. 그리고 브렌트는 123불. 이게 한때는 이게 130불도 넘어갔었잖아요. 어저께 아침 초반에 그러니까 요 원유 선물 초반에 130불까지도 넘어갔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은 진정되는 분위기에서 또 추세를 살리고 있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은 아직 남아 있고요. 사실 불안하다고 하지만 저는 원유 종목의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괜찮긴 한데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종목들도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도 이쪽으로 몰빵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비중이 좀 많을 뿐이지. 그래서 다른 종목들을 비중을 다시 좀 줄였는데 너무 이 원자재 쪽으로만 치고 친 것 같아서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석탄, LX 인터내셔널 어저께 좋았죠. 그리고 넥스트비티도 어저께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내리는 건 구리가 조금 내렸는데 구리 차트 볼게요. 구리 내리긴 했는데 고점에서 돌파하고 살짝 조정 주는 정도의 하락이라서 일단 5월이랑 2021년 5월이랑 2021년 10월의 고점을 돌파했다가 이 고점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리면 좋겠지만 지지를 하게 되면 저희 관심 종목 중에서 대창이랑 이구산업이 있죠. 이쪽 애들이 오늘 또 좋겠죠. 이게 관심 종목을 이렇게 시장 하락에 관련된 종목들에 이제 베팅을 하게 되면 시장이 오르면은 제 계좌가 올라서 시장이 힘들고 그러면 제 계좌는 오르는데 왠지 뭐랄까 좀 약간 반역자가 된 기분 같은 게 좀 들리긴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좋았던 자리를 지켜주던 상황은 좋았는데 이게 반등 시 매도 의견을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었잖아요. 일단은 철광석, 리튬 좋고요. 대두 어저께 신성홀딩스 그다음에 뭐 샘표 이런 애들이 좋았죠. 콩 간장 만드는 애들 이런 애들이 좋았고요. 밀 여전히 오르고 있고요. 뭐 오렌지 주스 떨어지면 뭐야 이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알루미늄이 살짝 조정이네요. 알루미늄 차트 한번 볼까요? 고점에서 요거 조정인 거죠. 요거 조정이라서 추세는 아직 살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니켈이 폭등했다고 해서 어저께 니켈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니켈. 그 다음에 뭐 따로 또 눈에 띄는 거는 그렇게는 없네요. 일단 그렇고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 지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되면요. 뭐 자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개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 시장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섣불리 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제발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는 시장 반등의 신호를 일단 신용도 좀 터져야 되고요. 안타깝지만 신용도 터져야 되고 개미들의 투매가 나와야 돼요. 그 개미들의 투매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걸 잡아먹는 움직임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요럴 때 있잖아요. 요럴 때 이때도 투매가 나왔고 이때가 투매가 나왔고 이때가 공포의 극대화였거든요. 이게 종가가 지수가 마이너스 11.71%가 빠졌었어요. 지수가 저가는 마이너스 13.52%고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느끼는 이 공포심은 불과 한 달 전에 700이었던 지수가 419까지 떨어졌던 거였거든요. 이때 이 공포심은 거의 뭐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투매 이만큼 빠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장사가 없어요. 이건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이 그냥 다 떨어지는 거고 하한가 종목들이 막 진짜 막 수십 개가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단 개인의 투매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개인들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심리냐면 시장이 바닥이라는 심리예요. 시장이 바닥이라는 심리인데 이 각종 그 카톡방에서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뭐 이쯤 되면 그런 말 나올 거예요. 요즘 단톡방에는 거의 없어서 안 들어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엔 그게 돌았죠. 전쟁이 나면은 바로 반등을 했다. 요런 그래프들이 쭉 돌았는데 그거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 되게 의심이 돼요. 그 정도 데이터를 알고 있고 그 정도 만들 정도의 개인이라면 지금 시장이 위험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기관 쪽에서 만들어서 좀 돌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시장에서 돈의 이탈을 일단은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기관들은 뭐 기관에 있는 뭐 임원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저점이다 뭐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관들은 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외인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하면서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마침 무슨 선한 목자며 이 개인을 위하는 사람인 양 행동을 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잘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저점이다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지수들을 보시면 환율이라던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바닥의 징후를 안 보이잖아요. 그거 만약에 내가 반대로 그 차트를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차트라고 하면 그게 매도 자리입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쭉쭉 올라가는 애를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환율이라던가 각종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적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건 실적이 좋은 건 무조건 물론 중요해요. 근데 지금 실적 좋은 걸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이 오늘부터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추세는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지수 추세는 여전히 하락 추세고요. 글로벌 차트들, 글로벌 지수들도 계속 하락 추세고요. 유동성은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진행되고 있고 유동성 긴축이 예상되고 예상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긴축을 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그 징후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자제를 하고 아니면은 뭐 그거 뭐 어차피 나중엔 다시 올라올 테니까 아예 그냥 덮고 계시던가 아예 신경을 안 쓰시던가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공포 구간에 접어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또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대응을 하겠다는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거는 좀 추천을 드려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어치를 갖고 있다. 그러면 5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요. 공포 구간이지만 매도를 해서 올라가면 갖고 있는 게 오르니까 좋은 거고 내려가면 그만큼 더 사고도 돈이 남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손절하고 밑에서 사면 더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절하면 바로 그 다음날 잊어요. 뭐 손절한 걸로 갖다가 막 이게 막 1년, 2년 뭐 하여튼 뭐 일주일 한 달씩 가면서 날 괴롭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 견디시거나 아니면 잘 대응하시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